전략을 이쯤 되면 잘 세워야 됩니다. 그냥 55원은 틀린다 생각하고 52, 53, 54 여기에 집중을 하든 아니면 3개 중에 하나를 버리고 55에 올인하든. 이 지금 4분도 안 남은 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곱 히 세개 네. 이것이나 전쟁 사기 맞았으면 2개. 2개. 가봅시다. 자,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틀린 건 틀린 거고, 이제부터 이런 거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또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그런 방법을 잘 복사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기 바랍니다. 가볼까요? 경상수지가 뭐다? 수출입 간 차이를 통해 나타나는 것인데,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주머니 사정도 그렇잖아요. 들어온 돈은 10,000원인데 수입, 나간 돈이 20,000원이면 적자잖아요. 그는 미국이 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여러분들 우리 여름방학 때도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 배웠죠? 그때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많이 써먹게 될 거라고. 통화량이라고 하든지 유동성이라고 하든지. 결국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 유동성이라고 하는 건 시중에 뭐가 많이 돌아다닌다는 겁니까? 돈이 많이 돌아다닌다. 여기서 이제 달러화가 되겠지. 그래서 미국이 이제 달러 그만 풀래 라고 해버리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위축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선생님 저는 경제학 지식이 좀 없어요. 또 저는 잘 이런 것들 모르겠어요 라고 하더라도 일단 유동성이 뭔지 정도만 알아두면,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진다, 이렇게 딱 공식처럼 알아두면 될 것 같아. 반면에 적자 상태가 지속돼, 그냥 유동성 공급을 계속해서 달러를 그냥 계속 풀어가지고 달러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지. 그러니까 달러가 그냥 여기 길가에 굴러다녀. 야 정민아 달러 주워라, 안 줍는다고. 달러가 이렇게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가치가 없다는 거니까 주워라고 해도 안 줍는다고. 지금 여기 근데 100달러짜리가 있어. 냉큼 주울걸. 그잖아. 100달러 얼마야? 14만 원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신뢰도가 저하되니까 당연히 환율 고정 환율 제도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붕괴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트리핀 딜레마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을 트리핀 딜레마라고 하는 것인데요.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수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집트에 가든 일본에 가든 또는 캐나다에 가든 아니면 베네수엘라에 가든 달러만 주면 어때요? 상인들이 오케이 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 국제 유동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자, 중요한 개념 나옵니다. 금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납니까? 여름방학 때 했죠. 우리 은행업 어떻게 시작했죠? 뭐를 보관하면서부터 시작했다고 했어? 골드, 그지? 이건 금 아니야, 이거는. 자, 금이 유동성 역할을 했으면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습니다. 뭐 원이든 달러든 다 필요 없어. 그냥 금이 값이야. 이에 따라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된 거죠. 금값에 따라서 다 고정되어 버리는 거니까. 자, 환율이라는 개념 나왔습니다. 환율도 되게 좋아해요. 이후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뭐가 추가됐습니까? 달러가 추가됐으니까 이걸 뭐라고 하는 것이냐? 금환본위제니까 이렇게 넘어갔죠. 금본위제에서 금환본위제로 넘어왔습니다. 어느 체제 아래에서? 브레튼 우즈 체제 하에서. 1944년에 성립된 이 체제는 미국 중앙은행의 금태환 조항에 따라, 금태환? 좀 뭔가 말이 이상하죠. 말 그대로 금이랑 달러랑 금이랑 달러랑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금 1온스. 얘네들은 무슨 온스, 마일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왜 이렇게 킬로미터 막 이런 거 쓰면 되지. 자,
$35를 언제나 맞교환해줘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했답니다.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고, 그럼 그림으로 따지면 근본이 체제에서는 어떻게 되니? 골드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금환 본위제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골드에 달러가 꼭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러가 추가됐다니까. 자,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다. 환율은 경상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그러면 이거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제외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의 변동만을 허용했는데, 이에 따라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나머지 통화들 간 환율인 교차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얘와 얘 사이, 얘와 얘 사이, 얘와 얘 사이, 이걸 뭐라고 한답니까? 교차 환율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동적으로 정해진다는 건 별거 아니야. A, B, C가 있으면 어때? A, B 하나, A, C 둘, B, C 셋 해서 3개가 생겼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면은 54번 문제인가요?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왜 안 됐는지 이제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포인트를 이렇게 이제 잡아줬었는데 아까. 자, 가볼게요. 근데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됐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달러를 너무 풀어 제껴버린 거지. 그래서 미국의 이 과잉 공급돼서 금 준비량이 급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그 얘기했던 것처럼 경제는요, 특히 요 화살표 있죠? 요거 잘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화가 과잉 공급됐다라고 하는 건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금 준비량도 급감한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화 금태환 임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아까 이 브레턴우즈 체제 안에서는 요거랑 1온스랑 그 다음에 요 35달러인가요? 요거 이렇게 맞교환하게 해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달러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어때? 불안하면 그냥 그 달러를 다 금으로 바꿔달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금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뭐 무제한으로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거는 한정돼 있는데 달러가 그냥 이만큼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때? 야, 잠깐만, 달러 가치 떨어질 것 같은데 근데 금 가치는 웬만해서 안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그냥 죄다 금으로 바꿔버리니까 미국이 어때? 갖고 있는 금이 없어지는 거야. 그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요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들을 배경 지식으로 가져가. 응? 자, 그러면은 요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니?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절하. 개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절상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평상이랑 평화 개념 짚고 넘어가야지. 평상이 뭐니, 얘들아? 환율 떨궈서 어떻게 하는 거야? 화폐 가치를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평가절하는 반대지. 환율 올려서 화폐 가치 떨구는 거. 됐습니까? 이건 여러분들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평가절상과 평가절하의 개념은 진리입니다. 절대 바뀌잖아. 앞으로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문제 나오면 그대로 요거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헷갈릴 수가 있는 거지. 글을 제대로 안 읽으면 평가절상이라고 하니까 이 상자가 윗상자잖아. 그러니까 왠지 환율을 높이는 것 같단 말이지. 그게 아니라는 것만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하지만 자, 일단 해결이 절하를 하든 절상을 하든 하면 되는데,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 달러화의 평가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어. 왜 불가능하지? 추론적 독해해볼까? 아까 얘기했잖아. 평가절하하면 달러화의 가치가 어떻게 된다는 거지? 떨어진다라는 거잖아. 그럼 브레턴우즈 체제는 뭐였지? 금환 본위제니까. 아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니까,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며. 그러면 여기에서 평가절하를 하면 불 붙이는 거야. 더 가치가 떨어지면 더 준비량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브레턴우즈 체제 하에서는 애초에 평가절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안 돼. 그럼 뭐밖에 없습니까? 평가절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과 일본 등 주요국들은 평가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진의 화폐 가치를 높여버리는 건 수출에 불리하거든. 요게 55번 문제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잠깐만 칠판 봅시다. 1달러에 1,000원이야. 그럼 환율은 얼마야? 환율은 1,000원이지.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 환율, 이게 환율이잖아. 교환비. 1달러 얻기 위해서는 1,000원 갖다 줘야 되니까 환율은 1,000원이잖아. 자, 근데 환율이 올랐어. 얼마 올랐다고 할까? 10% 올랐다고 할까? 그러면 환율이 1,100원이 됐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원화의 화폐 가치는 떨어진 것이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건 기본이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바로 경상수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 트리핀 딜레마 상황에서 미국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가 절상, 딴 화폐들의 평가 절상을 해야 되는데 흑자 상태였던 독일과 일본들이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질 않았대. 그럼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환율과 경상수지의 관계를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칠판 볼까요? 환율이 1,000원일 때랑 환율이 1,100원일 때랑 경상수지는 수입과 수출의 관계에 따라서 흑자와 적자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율이 10% 올랐을 때는 수입과 수출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합니까? 그러니까 요때와 요때를 비교했을 때 요때 10%가 오르면 요거보다 수입이 유리해, 수출이 유리해. 요거를 여러분들이 공식처럼 그냥 외워가면 되는 겁니다. 봐. 환율이 1,000원일 때 우리 10달러짜리를 갖고 오기로 했습니다.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얼마 주면 되죠? 10,000원 주면 되죠. 그죠? 근데 환율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환율이 오르고 나서 10달러짜리를 사려면 우리 원화 얼마 줘야 되죠? 11,000원 줘야 되죠. 그러면은 수입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사람들이 더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사죠. 안 사죠. 10,000원 주고 살 수 있었는데 갑자기 11,000원 달라고 하니까 안 사. 이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수입이 줄어들죠. 수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미국인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인 입장. 예전에는 어때요? 한국 물품 10,000원짜리 사기 위해서 몇 달러 주면 되는 겁니까? 10달러 주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얼마만 주면 됩니까? 10,000원짜리 사려면. 계산 정확하게 하기엔 여기서 좀 무리가 있지. 10달러보다 더 줘야 됩니까? 10달러보다 덜 주면 됩니까? 덜 주면 되잖아. 왜냐하면 10달러가 이제는 11,000원이니까 10,000원이라고 하면 뭐 9점 몇 달러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때? 한국산 그동안 사고 싶었는데, 현대차 사고 싶었는데 그동안 10달러 줬어야 되는데 이제 9달러만 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더 사죠. 그럼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수출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늘어나죠. 그러면 수입은 줄어드는데 수출은 늘어나니까 경상수지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흑자가 뭐야? 수출이 수입을 초과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흑자가 되는 겁니다. 얘들아, 나 잠깐 볼래? 이제 공식처럼 외워두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공식처럼 외워두면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사실은 5분 전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 정민아, 외워. 환율이 오르면 흑자야.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흑자야. 이렇게 그냥 공식처럼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이해를 위해서 내가 숫자를 좀 더 지금 활용한 거야. 이제 납득이 됐습니까? 왜냐하면 너희들 의심 많잖아.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환율이 올랐을 때 경상수지 흑자야 적자야 이랬을 때 그냥 무조건 흑자야 이러면 너희들 의심할 거 아니야. 왜요? 그걸 이제 숫자로 보여줘. 근데 현대 경제학 이론에서는 아닌 경우가 많다라고 가르치는데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고환율이면 흑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독일과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흑자 상태였다는 건 지네가 무슨 정책을 쓰고 있었다는 겁니까? 고환율 정책을 쓰고 있었다는 뜻이죠. 즉 자기네들 화폐 가치를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일부러 낮게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평가 절하를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절상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화폐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어때요? 그 전처럼 흑자를 얻을 수 없겠죠. 잠깐 여기까지 스탑. 이해 안 되는 사람 한 번 더 설명해 줄 수 있어. 독일, 일본부터 다시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일단 지금 공식 어떻게 나왔니, 얘들아? 어떻게 나왔어? 고환율이면 흑자, 경상수지 흑자. 저환율이면 경상수지 적자. 요거는 이미 얘기 끝났지. 이제 공식처럼 된 거잖아. 독일,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흑자 상태였대. 그럼 흑자 상태였다는 건 독일과 일본이 무슨 정책을 쓰고 있었다는 거야? 고환율 정책, 저환율 정책. 고환율 정책을 쓰고 있었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즉 얘네들은 앞으로도 미국을 찜쪄 먹으려면 계속 갖고 놀려면 고환율 정책, 즉 자기네들 화폐 가치를 어때? 낮게 유지하는 게 좋은 거야. 여기까지 됐어? 환율이 높다는 건 아까 얘기했잖아. 1,000원이 1,100원 되면 원화 가치가 떨어졌던 것처럼 고환율이라고 하는 건 자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미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과잉 공급돼서 지네들이 어때? 매년 적자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네들한테 평가 절상을 시키는 거야.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키는 평가 절상. 즉 여기에서 예로 나온 독일과 일본의 평가 절상을 시키는 겁니다. 평가 절상이 뭐라고 했죠? 환율을 내려서 올리는 거죠. 그럼 독일과 미국이 미쳤습니까? 자기네들 스스로 알았어. 니네 적자가 너무 심하다고? 그럼 우리 평가 절상할게. 우리 화폐 가치 올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하겠어 독일과 일본이? 안 하겠지. 그러니까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얘기하는 거야. 납득됐어? 집에 가서 한 번 더 봐야 된다. 여기서만 납득되는 거 집에 가서 또 풀었는데 안 되면 이해 안 될 거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학을 전공할 필요는 없어. 가보자.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왜 투기적 수요가 증가합니까? 왜? 자 얘들아 이거 내가 무슨 뭐 아메리칸이라서 얘기하는 건 아니야. 미국이랑 독일, 일본이 있어. 누가 더 세지? 너무 초딩 같다. 누구의 좀 파워가 세지? 국가적 파워가? 미쿡이 세잖아. 그럼 미쿡이 어때? 희건아 평가 절상 한번 해볼래? 근데 희건이가 어떻게 했어? 일단 1차로 싫은데? 난 계속 너한테 꼴 빨고 싶은데 근데 미국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해. 만약 안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야 하라고. 절상하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마르크화와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지금 낮을 때 미리 마르크화 엔화를 사두면 평가 절상 이후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때 팔아버리면 차익을 얻을 수 있죠. 이걸로 돈 벌고 있는 거야 지금. 응? 자,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고 결국 환율의 변동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면 독일과 일본이 바보입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목 칠 때까지? 평가 절상 기다리고 있어? 안 기다리지. 빨리 미국 뒤통수를 쳐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 각국의 달러 보유고가 어때? 되게 늘어나 있는 상태일 거 아니야. 그럼 빨리 어떻게? 평가 절상에서 우리 가치가 박살나기 전에 빨리 이 달러 가지고 뭘 해버려?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 금태환, 금으로 싹 다 바꿔버리면 되지. 그래서 각국 은행이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도 막 몇천억 달러씩 갖고 있잖아. 그걸 어떻게 해버려? 빨리 던져. 야 빨리 야 금 갖고 와. 금으로 싹 다 막 바꾸기를 원했어. 그러니까 미국은 어때? 가뜩이나 금 보유고가 지금 막 떨어지고 있잖아. 근데 이제 막 더 얘네들이 빨리 금 내놔. 금 내놓으라고. 달러 줄 테니까 금 내놓으라니까. 이래 버리니까 결국 71년 달러와의 금태환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를 단행했습니다. 그냥 하다가 잠깐만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럼 나 이제부터 금 못 바꿔줘. 그럼 이렇게 해버린 거야 하루아침에. 그럼 못 바꿔? 못 바꾼다고? 야 달러? 그냥 태우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어차피 더 찍어낼 테니까. 더 찍어낼 수 있잖아. 그래서 지금 미국이 패권을 갖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그 결과 어때요? 금환 본위제라고 하는 이 브레턴우즈 체제는 붕괴된 겁니다. 옛날 얘기 듣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잘 듣고 잘 들어봐. 내가 저기 녹화한 것도 유튜브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자, 바바이. 가볼게.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 절상된다는 건 마르크화의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된다는 거? 올라가 내려가? 화폐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은 감소해 증가해. 자, 평가 절상되기 전에 1마르크로 금 1g을 샀습니다. 평가 절상됐어. 그럼 1마르크로 1g 살 수 있어? 1g 더 살 수 있어? 더 살 수 있지. 왜? 화폐 가치가 올라가니까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이 살 수 있겠지. 그럼 어떻게 감소합니까? 증가하지. 알고 풀었길 바라며. 집에 가서 꼭 보기 바랍니다. 나 같으면 오늘 잠자기 전에 틀렸던 거 다시 한번 풀보자. 자, 가볼까요? 기억이 뭐냐? 근본이제냐?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까요? 디귿에서 국가 수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환율의 전체 가지수도 하나씩 증가. 나 아까 희건이한테 물어봤지. 3개였을 때 가지수 3개였잖아. 근데 하나 늘어나니까 몇 개였니? 6개였지. 그럼 어떻게 하나가 늘어납니까? 3개가 늘어났지. 하나씩 증가하지 않아요. 그 다음 기억에서 니은으로 바뀌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가 많아집니까? 여기에서 이게 되면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지죠. 3개에서 하나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니은에서 교차 환율의 가지수는
디귿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지수보다 적죠. 교차 환율의 가지수 1, 디귿에서 생기는 가지수 셋. 그러니까 적은 거 맞죠. 그래서 5번인 겁니다. 가보자. 쏘리. 자, 가볼게.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요.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 두 차례 서구 가격 급등을 겪으면서 기축통화국인 A국의 금리가 올라갔고 통화 공급은 감소되었습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금리와 통화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0.25 떨궜잖아요. 왜 떨궜습니까? 전통적 경제학 관점에 따르면 이번에 며칠 전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떨군 이유는 한국은행이 뭘 기대하기 때문이지? 우리 사회에 뭐를 증가시키기 위해? 유동성 증가를 위한, 통화량 증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니. 그러면은 금리가 인상됐다라고 하면 그 반대로 보면 되는 것이. 됐습니까? 자, 여기에 A국 정부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라고 하는 요런 블라블라 한 것들은 A국의 금리를 인상시켰으며 높은 금리로 인해 대량으로 외국의 자본이 유입되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금리 올라가면은 어때요? 투자해서 기본적으로 퍼센트로 먹을 수 있으니까 많이 들어왔대요. 자, 어찌됐든 요게 이제 상황이고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A국 입장에서는 계속 이런 상태를 놔둘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통화량이 좀 이렇게 좀 풍족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런 복합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이 나라 안에 이 돈이 이제 씨가 마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합의를 주도하여 서로 교역을 하며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세 국가 A, B, C는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을 합의했습니다. 이거는 뭐 하는 거냐 하면 각자 요거 있죠. 돈의 비율 요걸 이제 조정하기로 한 겁니다. 이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와 C국 통화의 환율은 각각 50, 30 하락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지금 환율을 따지면은 말이죠. A국이 기준이잖아요. 냅두고요. B국은 얼마 하락했습니까? 50%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C국은 30% 하락했습니다. 그럼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된 것이죠? 환율이 내려가면 화폐 가치가 올라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폐 가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얘도 올라가긴 했지만 요만큼 올라간 것이죠. A국을 1원이라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은 B국은 몇 원이 된 거죠? 50% 떨궜으면 0.5가 된 거고 얘는 30% 떨궜으니까 몇이 되는 거죠? 0.7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같은 교환 비율인데 얘는 0.5니까 화폐 가치가 제일 많이 올랐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요렇게 해놓은 다음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가볼까요? A국의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 감소로 인해 A국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진 이유는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선후 관계를 잘 따져보십시오. 개판이 났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유입된 겁니다. 선후 관계가 잘못됐죠. 많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개판 난 게 아니다 이겁니다. 따라서 요거는 인과관계를 반대로 그러니까 잘못 설정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2번 봅시다.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으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하여 A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했겠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B국의 화폐 가치가 높아진 게 왜 A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결과로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가보자고.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과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모두 하락했겠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여기서부터 머리가 아팠을 텐데요. 일단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은 어떻게 됐습니까? 50% 떨어졌으니까 요거는 맞죠? 하락한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B국과 C국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요 뒤에 요거는 하락한 게 맞지 지금? 50% 하락했으니까. 근데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도 하락했습니까? 그대로 만들어 보면 되지. 왜 0.7이랑 0.5랑 0.7이라고 하니까 잘 안 돼? 얘가 1원이면 여러분들 1.4원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이게 하락한 겁니까? 환율이 오히려 올랐죠.
B국에 대한 C국은 올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A국에 대한 B국은 50% 하락한 게 맞지만 B국과 C국으로만 봤을 때는 어때요? 오히려 C국의 환율이 B국에 비해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틀린 설명이다. 됐습니까? 자, 4번 갑시다.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자, 집중해. 자, 해도 되니? 합의를 했지. 50 떨구고 30 떨구기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들아, 아까 여기서 얘기한 요게 미국이고 독일이랑 일본이 되는 거야. 평가 절상을 실제 한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봐.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과 C국 통화에 대한 환율이 모두 하락했지. 각각 50, 30. 그럼 요거는 적절한 설명이야. 그러면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수지는 개선되었다라고 나와 있거든. 이미 3번을 제대로 고른 시점에서 4번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아까 내가 얘기했죠. 경상수지 흑자는 고환율이 좋습니까? 저환율이 좋습니까? 뭐라고 했지? 고환율이라고 했죠. B국과 C국 중 어떤 게 더 고환율이죠? C국이 더 고환율이죠. 그러면 누가 더 흑자를 봅니까? C국이 B국에 비해 B국에 대해 흑자를 보겠죠. 흑자라는 말은 안 나와 있지만 경상수지가 개선되었다는 건 흑자 쪽으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4번이 답이 될 겁니다.